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헝다그룹 때문에요,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좀 돌고 있죠?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파산설 헝다 위기에 홍콩 증시 급락, 부도 도미노 우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홍콩 증시도 급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고요.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긴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하락을 하긴 했거든요. 자,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헝다그룹은 전 세계에서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1조 9,500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정도 됩니다. 의 부채에 짓눌려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 파산 위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데가요, 원래 이제 부동산 회사입니다. 부동산 많이 분양해서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많죠.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부동산 규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헝다그룹이 이제 몰래 부동산 회사인 놈들인데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막 시행하니까 이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면서 헝다 자동차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 차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놈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리한 경영을 해가지고 지금 빚을 350조나 진 상황입니다. 자, 이 350조요, 그냥 뉴스 기사에서 들어보시면 아무 감각 없으시겠지만 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9월 23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이틀 뒤에요, 지금 1,000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당장 이 1,000억 원이 없어서 9월 23일에 이자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의 이제 공식 부채 규모가요, 3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 부채 규모는 최소 400조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의 국가 1년 예산이 3,500조입니다. 자, 중국 국가 1년 예산이 3,500조인데요. 얘네 부채 규모가 350조면은 거의 10%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10%가 넘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좀 버거운 양의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2008년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 금융위기 때요, 그 리만 브러더스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 규모가 한 6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이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만 브러더스의 부채 규모의 지금 절반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헝다그룹의 파산을 되게 작은 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순 건설 회사의 파산이다, 그렇게 인터넷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채 규모가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요, 단순 건설 회사의 파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중국 정부, 사실은 시진핑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뭐 파산을 바라진 않겠죠? 당연히 파산을 하면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산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으로는 도와주긴 줄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돈을 100조 이상씩 퍼부어 준다거나 그런 일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미제 자본주의에 취해서 무리하게 경영한 놈을 도와주면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죠. 최근에 그 중국 관영신문에서도 대마 불사라고 우리가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헝다그룹이 상당히 지금 마음에 안 들 거거든요. 지금 무리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파산 위기에 왔잖아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무리하게 지금 도와주면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에는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지금 중국 1년 예산의 10%에 달하죠? 물론 이거를 10년 무이자 상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채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사실은 도와주기에 좀 부담스러운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헝다그룹의 파산보다는요, 중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국 지도부로서는 더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국 인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헝다그룹이 이제 파산 위기에 온 건데요. 헝다그룹을 파산시키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헝다그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입니다. 자, 이틀 뒤인 23일에 지금 대출이자 1,000억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틀 뒤인 23일 목요일에 헝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가슴이 떨리실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쩌면 헝다그룹 파산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도와준다거나 해서 23일은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일을 넘기더라도요. 또 29일인가 30일 날 또 대출이자를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번 23일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또 며칠 뒤면은 또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요. 파산을 하든 안 하든 중국 증시는 꽤 오랫동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파산을 한다면 중국 증시는 오랫동안 약세를 보일 거고요.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질질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면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왜 그런 거냐면요. 현재 이 빚의 규모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한 절반을 좀 넘잖아요. 하지만 이 리만 브러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었고, 그 부채의 종류가요,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금융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하지만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부채의 종류가 그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보다는 조금 파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통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 한 20-30%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요, 뭐 당연히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거로 인한 영향은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도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카마 경마대회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27일차가 됐네요. 자, 이 한국에서 거래되는 거는요, 뭐 추석 연휴 전에 끝난 상황이라 헝다그룹 사태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았죠?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미국 경주마들이요, 어젯밤에 쭉 하락을 했습니다. 뭐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조금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1등은 여전히 6번마 MSCI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적 수익률을 플러스를 보이고 있죠? 플러스 79%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6번마 상당히 대단하죠? 지금 헝다그룹 사태로요, 전세계 증시가 쭉쭉 떨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 2.79%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이 잘 달리기로 소문난 5번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문난 이 4번마 또 마이너스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번마와 6번마는 플러스의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거. 아, 참 대단한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치상으로는 8번마가 2등, 7번마가 3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헝다그룹 사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수치들이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헝다그룹 위기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79%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6번마. 이 6번마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6번마 MSCI입니다. 한동안 쭉 올랐다가요,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데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어젯밤에 양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미국 주가 차트는 이 녹색이 양봉입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 양봉이었는데요, 오늘 밤에 반등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헝다그룹 위기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6번마 오늘 밤에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헝다그룹 때문에 좀 가슴 졸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